1950년 8월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북한군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군은 다른 공격 루트를 찾기 위해 고심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통영으로 진출해 거제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의 사정권 내에 마산과 진해가 포함되고 해상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부산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16일 북한 7사단 51연대의 일부 병력 370명이 고성에서 통영을 공격하기 위해 남하합니다. 통영의 입구인 원문 고개에서 경찰과 해군 병력 100여 명이 저항해 보았지만 북한군의 박격포와 각종 중화기에 밀리게 되고 결국 한산도로 철수합니다. 이어 북한군의 병력 300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통영은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해군 사령부는 폭이 1km에 불과한 통영의 원문 고개를 탈환하여 북한군을 고립시키겠다는 작전도 세워보았지만 아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거제도에 해병대를 투입해 북한군의 거제도 상륙을 저지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해군 총참모장은 해병대의 지휘관 김성은 대령에게 거제도 서해안에 상륙하여 통영에서 거제도로 침입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8월 17일 03시 해병대는 통영의 동북방에 위치한 지도에 도착했습니다. 김성은 대령은 통영의 장평리에 김종식 대위가 지휘하는 수색조를 투입시킵니다. 수색을 마친 김종식 대위는 북한군 650명이 통영 시내에 진입하였고 그들은 박격포와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김성은 대령은 수색조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회의를 실시하여 해군 본부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통영에 진입한 적은 완편된 1개 대대로 추산된다. 우리 해병대는 거제도의 긴 해안선을 방어하는 것보다 통영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겠다. 통영의 적을 섬멸한 후 원문 고개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겠다. 따라서 통영 공격을 허가해달라. 하지만 해군 본부는 김성은 대령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통영은 미 공군이 폭격할 예정이니 해병대는 계획대로 거제도에 상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은 대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작전 허가를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으며 결국 세 번째 전문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작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군 본부는 김성은 대령에게 해병대와 703함 등 6척의 함정을 통합 지휘하여 통영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8월 17일 19시 해군 함정 3척이 통영 앞바다로 이동하여 북한군을 향해 포격을 실시합니다. 이는 해병대가 통영 정면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기만책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해병대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매일봉에 있던 병력을 남망산과 해안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사이 해병대는 수송선을 이용하여 지도에서 통영 장평리로 이동하여 상륙을 실시합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륙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상륙할 당시 다량의 탄약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보급품들을 신속히 섬으로 옮기는 데에는 군인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들이 보급품을 나르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무사히 상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성은 대령은 이 중대에게 원문 고개를 확보하여 적의 퇴로를 막고 3중대는 통영읍내로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본부와 예비대인 7중대는 3중대의 뒤를 따랐습니다. 8월 18일 07시 30분 이 중대는 목표인 원문 고개를 점령하였고 3중대는 화포리, 7중대는 매일봉을 각각 점령하였습니다. 북한군은 뒤늦게 국군 해병대가 상륙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매일봉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7중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고지탈환에 실패한 북한군은 큰 피해를 입고 정량리로 후퇴합니다. 아군 함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량리의 적진지에 함포 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의 대대장과 장교들이 집부차를 이용하여 원문고개 방향으로 도주했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중대에게 발각되어 사살되었습니다. 퇴로가 막혔다는 것을 깨달은 북한군은 남은 병력을 남망산과 충렬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김성은 대령은 아군 함정에 연락하여 그곳에 함포 사격을 지시합니다. 이후 3중대가 통영읍내로 진격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때는 3중대도 탄약이 부족해지면서 적극적인 공격을 실시하지 못하고 전선은 그대로 고착화됩니다. 저녁에 수송선으로 탄약이 도착하자 장병들은 적이 관측하기 어려운 야간을 이용하여 탄약을 각 중대에 보급합니다. 8월 19일 06시 3중대는 충렬사 방향으로 그리고 7중대는 통영읍내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북한군은 원문고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해 고성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아군의 소해함들은 도주하는 북한군의 목선 3척을 격침시키기도 합니다. 8월 19일 15시 40분경 북한군은 다시 통영을 탈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을 실시합니다. 약 3시간에 걸쳐 580여 발의 포탄을 원문고개에 퍼부었습니다. 이에 해병대는 해군본부에 공중지원을 요청했고 진해의 K-10 비행장에 있던 T-6 4대가 적의 포진지를 향해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포사격을 마치자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원문고개로 진격시킵니다. 당시 원문고개에는 2중대와 7중대가 전방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고 바로 후방에는 예비대로 3중대와 해군 1개 중대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북한군이 약 300m 이내의 가시권에 들어오자 일제히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바다에 있던 703함에서도 포문을 열어 지원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적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해병대는 점차 밀리게 되었고 급기야 진지 내에서의 백병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빛이 없는 밤이었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당시 해병대는 상대방의 머리를 만져보고 짧게 깎았으면 북한군으로 간주하고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병대는 치열한 백병전을 펼치면서 밤을 새웠고 다음날 아침 T-6 편대가 날아와 지원 사격을 하자 적은 결국 후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몇 차례 더 원문고개를 공격했지만 해병대는 그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통영전투에서 북한군은 469명이 사살되었고 83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 포로의 대부분은 남한의 고등학생들로 북한군에게 차출되어 통영전투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적의 기관포와 박격포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했습니다. 반면 해병대는 19명이 전사하였고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해군 손원일 제독과 미군의 고위 장교들이 통영에 방문하여 해병대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전공은 전 부대원 1계급 특진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얼마 전 해병대는 진동리 전투에서 부대원이 특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원 훈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김성은 대령의 부대는 공로를 인정받아 해병대 1대대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공이 많았던 7중대는 1중대로 계층되었습니다. 해병대의 통영 전투 소식은 종군 기자들에 의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뉴욕 헤럴드의 기자 마가렛 히긴스는 기사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로써 현재까지도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영 전투는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가 단독으로 수행한 최초의 상륙작전입니다. 또한 적의 거제도 진출을 저지하여 진해와 마산 그리고 해상 교통로를 확보했다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며 전쟁 발발 후 후퇴만 거듭하던 국군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 전투였습니다.